급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들어가는 일상이 아주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느낌인지는 몰라도 모든 방송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걱정하고 있죠. 건강을 해치시는 게 아닌가. 또 왜 탄핵은 주말에 하냐고. 이제 주말까지 다 날아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네. 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 원래 이번 연말에 해외에 잠깐 가시려고 했던 거죠. 원래는 겨울 휴가였죠. 예, 휴가 겸 다 취소됐습니다. 겸 이 내란 사건이 생겨가지고 예. 또 여기 계셔야 됩니다. 또 설명도 가장 제가 봤을 때 잘 분석해 주시니까요. 아이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강 디펜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안 가셔가지고 또 감사하는 말 하다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란 혐의 수사 지금 진행 중인데 공수처로 지금 일어나됐습니다.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석동현 변호사가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내란죄 아니다. 네. 뭐 통치행위다. 네. 체포에 채채도 꺼낸 적 없다. 네. 등 또 뭐 이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사는 또 변호인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예, 역시 뭐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이건 뭐건 또 검찰 수사건 간에 끝까지 버티고 항전하겠다는 메시지가 연일 발신이 되고 이건 하루라도 빨리 뭐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 전부 다 광장으로 나와 총출동하라는 그렇죠. 일종의 동원령 선포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은 없었다. 네.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전술은 시간 끌기입니다. 이건 지연 전략이다. 예. 네. 시간 끌기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런 어떤 그 조금 이러는 그 전략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누구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도끼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는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는 어떤 혼란과 어떤 물리적 충돌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2년 7개월 했잖아요.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네.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지휘관들이 다 끄집어내라 뭐 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뻔뻔하게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문 부시고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다른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방사령관한테는 네, 이진우 4명이 가서 1명씩 끌어내라. 더 정확한 구체적 지시였던 더 정확한 지시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었다. 그러니까요. 몇 번씩이나 전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그 실병을 기동하는 주요 지휘관들한테 저희들 끄집어내. 네. 저거 막아. 부셔버려. 예. 다 쓸어버려. 근데 이런 걸 직접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왜 직접 자꾸 전화했을까요? 그거는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죠. 이게 바로 치명적 실수인데 이게 내란 수계라는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그때 한 12시 한 반경? 그러니까 4일 날 이제 그 00시가 넘은 시각에 이상징후가 발견된 거는 의외로 저 계엄군의 출동 부대가 늦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부터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한 1,000명 보내야 써야지 왜 병력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닥달하다가 이제 사령관들한테 전화를 계속 한 거거든요. 네. 그게 1시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본인이 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는 김용현 장관이 다 이걸 지휘하는 걸로 하고 본인은 담화만 이제 계엄 담화만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툼의 여지 즉 나는 병력 출동을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원래 시나리오를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주말 11월 30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이제 3일날 계엄을 하기로 결심한 마지막은 그 법무검토 보고가 올라왔대요. 아, 법무검토 보고요. 예, 거기에서 저기 병력 출동에 직접 관여만 하지 않으면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설령 뭐 탄핵 시비가 있어도 얼마든지 방어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저 D-Day와 H아워가 결정된 거라 이거예요. 결심을 했군요 그때. 예, 물론 그 전에 다른 보고도 있었습니다. 뭐 한동훈이 뭐 김건희 특검으로 돌아서고 있다. 뭐 명태균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걸로 슬슬 예열이 있다가 법무 보고를 받고 네. 3일날 그 저기 저 이제 계엄을 계획대로 한 건데 그런데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룰을 지킬 여유가 없어요. 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엄청 했어요. 엄청 했습니다. 겁먹었다 해야 되나? 엄청 전화를 했어요. 뭐가 저 전화를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 내란 아니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때 국회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네. 의원들은. 사실은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네.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을 낸다는 거는 뭐 되겠다. 이게 12시 넘어서부터는 좀 희망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걱정이 있었다고. 어떤 걱정이죠? 이거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다 한들. 무시하고 그냥 할까? 근데 실제 4시까지 4시 2, 30분 계속 있었잖아. 별말 없이. 예. 그게 뭐냐면 포고령 무섭네요. 1호에 예. 그 모든 국회, 정당, 지방의회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한다고 돼 있으니까 네. 이 계엄 해제 결의안 요구 이것도 정치 자체가 활동이다. 정치 활동이니까 포고령 위반으로 밀어붙이면 어떡할 거냐. 와, 무섭다. 그때 국회는 결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결의 자체가 안 통하는 국면을 걱정하고 있었어. 그게 야당 의원 대다수 분위기였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게 그 국회가 이걸 통과시켰을 때 우발 계획은 없었던 거라고. 아, 무조건 체포해가지고 네. 계엄 해제 못 시킬 걸 안 시킬 거를 가정하고 작전을 실행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할 리가 없는 작전이에요. 그렇죠. 왜냐 비무장에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이렇게 중무장한 어떤 병력이 예. 이렇게 투입되는데 나오라는데. 아니 그걸 못 잡아? 이게 말이 돼? 그렇게 되겠네요. 생각해 보면. 예. 그리고 김영현 장관이 다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엄 해제되고 나서 내가 저놈 말 믿고 했다가 이 지경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왜 실패하냐고 이게. 이건 저기 그 오랫동안 뭐 이렇게 수사 인력 지휘해가지고 범인들 검거하고 이래든 감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내란죄 뭐 아주 정확한 증거들 뭐 본인 기준으로 딴 사람도 많지만 완전 정확한 증거인데 저는 그래서 탄핵 심판에도 뭐 사실 이거 있으면 그렇게 꼬레 끌 것 같지도 않고 두 번째 지금 신변 확보 부분 공수처로 일원이 됐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그 저기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공수처장하고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네. 수사를 해라. 넘겨줬죠. 넘겨줬는데 그와 동시에 검찰 특수본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넘겨줬냐 저거를. 지금 다른 피의자들 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어제 검찰총장이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일종의 어떤 그 서신, 검찰총장 서신을 전국의 검사들에게 발송했어요. 서신을요. 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 아니 법리에 따라 가지고 뭐 넘겨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수사기관끼리 협조하는데 도대체 검사들 반발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이런 서신을 발생합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당연히 법대로 넘긴 건데. 또 A4지 3장이요 길어. 예.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이게 엄청나게 내부 반발이 심하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막 총장까지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지더니 네. 어제는 급기야 검찰이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그거요. 경찰 처음 봤어요. 국수본, 아니 다 이거 털었어요. 싸우려고 하는 건지 우종 그 국가수사본부장이죠. 네. 핸드폰 가져가 버리고 네. 또 박헌수
저기 국방부 조사본부장입니다. 예. 거기도 다 가져가 버리고 예. 압수수색을 검찰이 경찰 군사경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조사본부 차장은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조사본부를 초토화하는 거예요. 왜 저래요? 국방부 검찰이? 조사.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금 경찰에 들어가서 공조본부라는 이 맞습니다. 수사 주체거든. 네. 거기가 초토화되는 거라고. 영등포 경찰서도 가고. 이게 지금 특수본에서 심우정 총장한테 극렬하게 반발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진술이 있어서 네. 예를 들면은 경찰 강력계 형사 10명을 맞습니다. 파견받아서 정치인 체포조에 쓰려고 했다. 이런 진술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명분은 되는데 어제를 디데이로 해가지고 완전 다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압수수색을 해버렸어요. 예. 경찰 국방부 다. 예. 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관 간의 다툼이 내전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조짐이고. 이게 좋은 현상인가요? 나쁜 현상인가요? 아니, 이제는 검찰이 완전히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죽여도 하겠다는 저는 지난번에 계엄이 국방부 주도의 계엄이었다면 네. 지금은 검찰 주도의 또 모종의 사태가 일어난 있는 것이다. 예.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시간 끌기,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독점 이런 것들이 국정에 다 어우러지고 또 윤석열과 석동현의 일종의 결사항전 네. 이런 것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그냥 혼란이 벌어지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심각하죠. 보인다. 예. 예. 검찰이 이렇게 2차 빼놓고 하루 만에 반대로 한 거는 뭔가 노리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좀 그렇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은 진술이 나온 건 맞거든. 예. 여인형 나왔긴 나왔겠죠. 아니면 영장이 나올 일도 없을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인 것 같아요. 지금 여인형한테서 계속 진술을 받아내면서 네. 여인형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잘 보세요. 윤석열이 네. 작년부터 계엄 얘기를 했고 올해 여름에 특히 계엄 얘기를 많이 한 거거든요. 네. 그때마다 자기 말리고 심지어 무릎 꿇고 만류했다. 그런 얘기도 거의 있었어요. 울다시피 만류했다. 예. 이런 거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여인형을 좀 봐주고 그러면서 받아낸 게 경찰 쪽에 뭐 없냐, 군 쪽에 뭐 없냐, 예, 이런 거를 또 얻은 거 아니냐. 그러면 여인형을 살살 봐주면서 거꾸로 이제 경찰과 군사 경찰을 갖다가 조질 수 있는 뭔가 이런 다량의 진술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관한 게 아니고 네. 주로 경찰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윤 대통령에 관한 뭐가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란 수괴보다는 내란 잔당들을 일단은 수사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여인형의 진술입니다. 여인형이. 예. 예. 오히려 김용현은 대통령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딱 버티니까 그리고 대통령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별로 의미 있는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 지금.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버텨버려. 그러니까 살살 구실는 게 여인형 같아요. 그러면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을 체포하거나 영장하거나 이게 맞지 않나요? 예, 그런데 계속 놔둬야 이런 됩니까? 식의 난립하는 수사기관의 네. 소모적인 경쟁을 정리하려면 일단 내란 특검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특검법 빨리 통과가 돼서 예, 거기서 그래야 이게 정리해야 다 되겠죠. 정리가 된다는 거. 예. 예, 요거 하나는 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는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됐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 벌기. 예, 그런데 또 한덕수라는 인물의 변수가 의외로 커 보입니다. 지금 어제 법안 6개 거부권 행사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법안 6개는 거부해도 민주당이 이거 갖고 네.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하루 이틀 된 법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있고 이미 양곡관리법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맞습니다. 다 거부했었던 계속 법들이에요. 거부했던 법안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울 것도 없어. 그리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농림부 장관, 주무장관이 반대하니까 네. 이걸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무 민주당이 그 한덕수하고 결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네. 그건 다분히 소모적이고 헌법재판관 추천하고 네. 특검제 통과 이 두 개밖에 그 두 개만 없어요. 통과된다면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뭐 탄핵하겠다 문제는 이런 말을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한덕 그렇습니다. 총리에 대해서. 나머지 법안은 뒤로 네. 밀어도 돼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 아닌가. 특검만 좀 된다 그러면 수사기관도 일원화되고 뭔가 영장이라든지 등등이 좀 더 원활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을 짜고 정리를 해주는 게 급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하는데 이런 식의 혼란이 앞으로 열흘만 더 지속되면 네. 즉 올해를 넘겨버리면은요 이제 국가에 진짜 심각한 파국이 옵니다. 그런 판단을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단순히 수사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저기 경제, 외교, 국가 신인도 거기에다가 이제 1월 10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취임이 임박한 이 순간에 한국이 이렇게 있다 장기간 혼란에 빠진다는 신호를 줘버리면은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 국가의 신인도 위신이 추락하는 건 물론이고 네. 중국, 북한도 우리를 얕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흔들기가 들어온다고. 네. 트럼프도 이럴 때 한국을 마음대로 요리해서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으려 그럴 건데 그렇죠. 이때 이제 국가에 초래되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이나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무정부 상태가 열흘이 더 간다? 그러면서 이게 해결될 희망이 안 보인다? 이거는 계엄 선포 못지않게 치명적인 그러면 얘기야.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이라도 빨리 오케이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해서 잡아나가야 잡아나가야 되는데 된다. 그냥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1월 1일까지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또 온갖 무슨 핑계가 등장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시킬 수가 없다고. 네. 그 다음 대기자들도 못 믿을 뭐 똑같은 장관들이거든. 사람들이니까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네. 그리고 또 다음 장관이 저 직무대행을 승계하면은 또 까먹는 기간이 이제 보통 한 열흘 이상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좀 더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얼마나 국가에 지금 큰 위기인가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이 어떤 정부가 이걸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주질 않고 자꾸 시간 끌기로 가고 이렇게 네. 되면은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국가가 굉장히 심각한 파국적 상황에 올 수 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예. 예. 굉장히 심각해진다. 상당히 그 부분이 저도 두렵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닌가. 검찰이 뭐 경찰 압수해가고 이게 뭐 이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금 보이거든요. 자, 군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측근은 충안파인데 군대 내에서는 대전파라고 거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대전파 이건 뭡니까? 네, 저 노상원, 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다 대전이에요. 대전 사람이라고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그런데 이런 걸 또 대전파다. 나는 이 기사는 좋은 기사가 아니라고. 네. 그런 식으로 무슨 파 이렇게 그걸 지연으로 엮어버리는 거는 네. 이건 언론의 좀 횡포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그는 이제 우연히 동향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달라요. 네. 대전에 학교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그 충안파 같이 딱 한 학교에 1, 2년 선후배로 탁탁탁 그게 확실해. 대전은 얼마나 큰 도시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또 너무 이게 많이 나가는 거고. 그 햄버거집 해동 두 사람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대전 사람이다. 이래서 대전파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내가 그 기자가 쓴 거 보니까 좀 너무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 근데 그때 그 문상호가 노상원 모른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죠. 그때 예. 그걸 내가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잘 모릅니다예요. 아하. 이 답변이 조율된 거고 그게 저 말 맞추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국회 나가서 얘기했는데 나 잘 모릅니다. 요렇게 얘기한 거에 맞추라고 대령들한테 얘기를 한 거라니까. 네. 잘 모른다는 뜻은 모른다와 달라요.
그걸 그때 이미 짜고 나간 거라고.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어. 그런데 잘 모를 수가 없죠. 네. 저 육사 출신이고 이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모를 수가 있나요? 아니 그리고 근무인연도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요. 55 경비단. 그렇죠. 그 청와대 경비하는 부대입니다. 같이 근무했으면 당연히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거리두기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로 얘기하고 되고 옛날에 근무인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런 답변을 하겠냐. 아하. 요게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거를 대령들한테 다 지시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그 거짓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던 거지. 사실은 이게 햄버거집 회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노상원이를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래서 계엄이나 내란을 논의했던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상원은 후배들한테 진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나쁜 사람입니까? 네. 예. 난 이런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랬는데 민주당 보고서에서도 뭐 XX, 네. 뭐 싸이 XX, 아하. 뭐 별의별 욕이 다 나오던데. 그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의원님도 실제로 들은 노상원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다. 아니 제가 쭉 동기생이나 후배들 전화 돌려볼까요?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상가에다가 자기 아집에다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판타지, 숭배, 힘이고 정이고 네.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신기 무소까지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그 위험한 사람이라고. 상당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전면 등장했습니다. 햄버거집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거기에다가 또 눈에 띄는 게 이기갑 여단의 93회 여단장이 당시 휴가 내고 그 근처에 정보사령부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 판교에.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게 직속 상관에 휴가 보고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휴가만 내고 왔죠. 휴가만 내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근데 휴가 중에도 병력 출동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노상원 얘기 듣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맡길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상관한테 직속 상관한테 보고를 못하니까 휴가 처리를 하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기갑 여단은 12.12 때도 출동 부대입니다. 요게 구사단 이기밥 다 두 개 다 나왔죠. 예. 예. 거기 그 광화문 시청 점령한 부대들 아닙니까? 이기갑 탱크 부대, 예. 전차 부대. 그 광화문 앞에 있는 포 이렇게 포신이 있는 사진. 네. 그 유명한 사진 거기 거기에요. 이기갑 여단. 그렇습니다. 부대. 예. 예. 그런데 이 부대를 일단 출동시켜 놨다 그랬다. 그다음에 노상원이 무슨 공작을 꾸몄다. 그러면 첫 번째 임무는 물론 성관이 직원 30명 체포해서 네. 비원 벙커로 데리고 가는 거였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임무가 있었을 건데 예. 저는 일단은 어떤 분란전을 획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용어에 나와 있어요. 분란전이라는 게 그게 뭐죠? 그 윌리엄 린드라는 사람이 말한 제4의 전쟁론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장교들이 많이 본다고. 아하. 거기에 이제 옛날의 전쟁과 달리 심리전, 또 어떤 그 비정규전, 이념전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현대 전쟁을 말하는 것이 제4의 전쟁인데 분란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분란전이에요. 사회의 중심 인프라를 갖다 공격하거나 혼란에 빠뜨려서 네. 전체를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분란을 일으킨다. 예. 그러니까 시청역이나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고 시위대가 직결할 걸로 예상되는 지점에 네. 불의의 무슨 테러나 혼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은 이거는 현역을 시킬 수가 없어요. 현역 장교는 신분이 다 밝혀지고 예. 또 어떤 정규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오비들 노상원 같은 사람.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일단 외인 부대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분란을 일으킨 다음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예. 일단은 불의의 혼란에 사람들이 직결하기가 어렵고 또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만든다.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예. 이기갑여단은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예. 어떤 그 주요 지점에 그 군사력을 투입해가지고 전차 몇 대만 와도 뭐 사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위용을 과시하는 예. 이런 어떤 계엄의 후속 프로그램에 노상원의 임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상원의 말을 왜 기갑여단장은 들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지금 밝혀져 있지가 일반인인데요. 않은데. 예. 와. 그런데 이제 장관을 등에 업고 예. 이게 진급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거 장관이 너한테 맡길 임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장교들이 따른다니까. 네. 따르는 것도 놀랍네요. 와. 자기 직속 상관도 아니고 6년 전에 지금 벌써 전역한 네. 그 사령관을 따른다는 게 노상원 씨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이 사람 점집하고 뭐 보살이다. 안산보살.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네. 본인이 보살된다는 게 거기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 아니요. 용안집이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기 있는 보살이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이게 어떤 군사력을 운영하는 이 엘리트 집단 내에서 네. 이게 이제 육사의 문화이자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상식과 합리성 또 국민들의 어떤 정신 속에서 하나의 전문 직업인으로 우리도 그 일원이다. 이런 어떤 이 현대 민주 사회의 군인의 직업 의식이 사라지고 네. 그 자리에 독특한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선민 의식. 그다음에 끈끈한 선후배 문화. 네. 이런 걸로 육사 문화가 가둬져 버리면서 홍범도 장군 철거 문제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 육사의 왜곡된 문화가 됐고 네. 거기에서 이 노상원이라는 자는 장관의 권위를 등에 업어가지고 후배들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어떤 그 브로커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자꾸 일반인 국민들 정서하고 괴리돼 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 별개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신직업주의라 그래요. 친직업주의라고. 그게 뭐냐면 그 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군부가 네. 우리는 국가를 책임지는 엘리트이자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군부 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신직업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잘못된 직업주의란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오늘날 우리 육사가 미얀마의 쿠데타 일으킨 군부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참. 그런 어떤 상태로 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논리와 사상 또 철학으로서 이렇게 풍부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고립되니까 네. 그 정신적인 공허감을 뭘로 자꾸 채우려 그래. 그러다 보면 주술이 등장하고 무속이 등장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의 신앙은 힘입니다. 힘, 파워, 권력이 곧 선인 겁니다. 네. 이런 식이 종교화되는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그 하나의 정신 세계를 구성하고 무속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자는 원래부터가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완전히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형을 받고 나왔고 그렇죠. 물론 나중에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가 그 여성 교육생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성폭력으로 이어졌던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인 거예요. 왕이 그 마지막으로 좀 전에 우리 저 베프 촉 시간에 이렇게 그 최고위 과정 같은 데 가면 군경의 고위 간부들도 있고 예. 거기 무속인도 많고 김건희도 그거 같잖아. 사기꾼도 많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김건희도 서울대 최고위 과정을 예. 나왔죠. 네. 예. 그리고 거기 가면은 사실 그런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아. 그게 그 일종의 사교 클럽이라고 네.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국내 유명 대학마다 다 그런 과정을 운영해.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그거를 그렇게 이용하고 이 노상원 같은 사람도 아마 거기 가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군내 무속이네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연관성이 자꾸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뭐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사회가 어떤 그 상식과 합리를 기초로 한 상호 간의 그 신뢰와 또 인간의 품격, 덕목으로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문화가 파괴되고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이런 열린 사회를 파괴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상식을 깨는 다른 식의 그 정신 세계.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사회에 이제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게 이제 무속, 돈, 권력입니다. 네, 딱 그게 맞아 떨어져요. 예, 이런 것으로 뭉쳐진 일종의 저 이익 집단.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일종의 허영심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잘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의원님 휴가도 좀 보내드리려면 돼야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못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